네네, 2학년 2학기 거 식물과 에너지, 광합성과 식물의 호흡과 에너지 이런 거 배울 거고요. 먼저 그 전에 배웠었던 내용 중에 이제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동물 세포, 식물 세포 모두 핵, 마이토콘드리아, 세포막, 세포질이 있는데 식물 세포에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엽록체가 있고요. 식물 세포에는 세포막 바깥쪽에 세포벽이 따로 있습니다. 식물은. 그래서 빛을 이용해서 양분 만드는 것을 광합성이라고 하고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잎의 기공을 통해 내보내는 것은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일단 광합성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빛을 이용해서 영양분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는 빛이 필요하고 물질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반응물이고 요게 생성물인데 이산화탄소와 물은 뭐 이거 무기물이라고도 해요. 이거 무기물. 이거에서 양분이 유기물이거든요. 유기물 양분을 만드는 겁니다. 그때 빛에너지가 포도당 안에 저장이 돼요. 화학에너지로 저장이 됩니다. 화학에너지. 그러면서 산소도 나와요. 그러니까 엽록체에서 일어나고 이런 일들은. 근데 이 광합성이 없으면 산소도 없고 양분도 없으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물론 이제 동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식물들도 뭐 못 살고 광합성 못하면 광합성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생태계에서 광합성이 일어나야지 다른 것들이 다 생존할 수가 있고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잎에 있는 세포 중에 엽록체를 가진 세포들이 있어요. 엽록체. 엽록체에서 일어나 엽록체에서 엽록체라고 하는 것은 아, 녹색으로 동글동글하게 알갱이들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요거는 이제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뿌려서 색깔이 까맣긴 한데 요 엽록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엽록체는 엽록체 없나? 여기 여기 12쪽에 보면은 이제 여기 녹색 알갱이들이 있습니다. 세포 안에. 요런 게 엽록체예요. 요 안에서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근데 왜 얘가 녹색이냐면 초록색 색소를 가지고 있어서 녹색이야. 근데 초록색 색소는 뭐 하는 애냐면 초록색 빛은 반사를 하고요. 나머지 빛 에너지를 흡수를 해요. 그러니까 초록색 빛을 쓰는 게 아니라 초록색은 안 써. 안 쓰고 청색이나 청색이나 적색 빛을 써요. 그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그 에너지를 광합성하는 데 쓰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엽록소는 엽록체 안에 있는 색소고 그 엽록소가 하는 역할은 빛을 흡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장소는 엽록체라고 써야 돼요. 엽록체. 엽록소라고 쓰면 안 되고 근데 이제 식물 세포라고 해서 엽록체가 다 있느냐? 다 있지는 않고요. 녹색 부분에 있어요. 울타리 조직이나 해면 조직, 그 다음에 요 기공을 이루는 공변 세포, 요렇게 세 군데에 엽록체가 있어요. 여기에 엽록체가 있습니다. 울타리 조직은 잎의 앞면 쪽에 빽빽하게 있는 부분이고 해면 조직은 잎의 뒷면 쪽에 좀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있는 거고 기공은 잎의 뒷면에 많은데 이 기공을 감싸는 두 개의 세포를 공변세포라고 합니다. 여기도 여기 녹색 있죠? 엽록체가 있어요. 빛은 엽록체의 엽록소에서 흡수가 되고요. 광합성 과정에서 포도당의 화학 에너지로 빛 에너지가 전환되어서 저장이 됩니다. 이때 이산화탄소와 물은 영양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산화탄소 CO2죠. 그래서 탄소와 산소를 공급을 합니다. 탄소와 산소의 공급원이다.
포도당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포도당은 탄소 6개에 수소 12개에 산소 6개로 구성되어 있거든. 여기 있는 들어가는 탄소가 이산화탄소에서부터 온 거고요. 여기 있는 수소는 물에서부터 온 거야, 물. 물은 H2인데 포도당을 구성하는 수소의 공급원이다. 요 수소는 물한테서 온 거고, 요 탄소와 산소는 이산화탄소에서 온 거예요.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을 알아보는 실험인데, BTB 용액의 성질을 먼저 알아야 돼. BTB 용액은, 어, 그,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노란색이에요. 이산화탄소가 적으면 파란색입니다. 원래는 파란색인 게 염기성이면 파란색이고, 중성이면은 녹색이고, 산성이 되면 노란색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 알아보기 위한 거예요. 아무튼 BTB 용액에 숨을, 날숨이죠, 날숨. 날숨을 부글부글부글 불어 넣잖아? 그러면 원래 초록색이었던 애가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이산화탄소가 녹아서. 그래서 그 노란색으로 된 BTB 용액을 A, B, C에 나눠서 담고 하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뚜껑만 씌운 거고요. 하나는 검정말, 식물이지 식물. 식물을 집어넣고 여기도 집어넣었어. 집어넣는데 알루미늄 호일로 감쌌어. 이 상태에서 빛을 비춰요. 그럼 나중에 보면은 요게 무슨 색깔 되어 있지 지금? 파란색 되어 있죠, 파란색. 왜 그렇겠어요? 파란색이 된 이유가. 광합성 할 때 산소, 이산화탄소를 쓴 거예요. 광합성 할 때 이산화탄소 쓴 겁니다. 휴대폰 넣어. 휴대폰 보고 있어. 광합성 할 때 이산화탄소를 써가지고 파란색이 된 거예요, 얘는. 근데 여기도 식물이 있었는데 그대로 노란색이잖아. 왜 노란색이냐면 여기 빛을 차단했기 때문에 광합성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A는 그대로 노란색으로 있는 거고 B는 광합성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광합성하는데 쓴 겁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C는 광합성할 때 빛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루미늄 호일로 빛을 감쌌을 때 광합성이 안 됐으니까 이거는 빛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광합성 하면 뭐가 만들어지냐. 처음에는 포도당을 만드는 게 맞는데 포도당을 만들어서 얘를 녹말로 바꿔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낮 동안에 녹말로 바꾸어서 낮 동안에 엽록체에 저장한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뿌리면 이렇게 거무튀튀하게 변해요. 원래 녹말이랑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 반응하면은 청람색으로 바뀌어. 청람색이라고 하는 걸로. 청람색으로 바뀌었다라는 거는 여기 녹말이 있다라는 거야. 녹말. 녹말로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 밤이 되면은 설탕으로 바꿔서 녹말을 분해하면 이당류 설탕이 되거든요. 설탕으로 바꿔서 세관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거 자기가 써야 되는데 자기가 쓸 때 설탕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꿔서 이게 물에 녹거든요. 설탕은. 그래서 이동을 하고 생명활동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광합성 할 때 보면은 여기 이파리 같은데 이렇게 산소들이 이게 물 속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겨요. 이 기포를 모아가지고 불 붙이면 불이 잘 타요. 요거는 산소라는 거, 산소. 광합성 할 때는 처음에는 포도당이랑 산소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포도당은 녹말로 저장을 해 놓고 산소는 이제 기공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의 광합성은 주로 잎을 구성하는 세포의 엽록체에서 일어나. 엽록체 쓰시고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은 이산화탄소와 물이고요.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물질은 처음에는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가로치고 녹말 할까요, 녹말. 포도당과 산소가 생깁니다, 산소.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 광합성 할 때 빛이 세면은 광합성이 잘 돼요. 근데 계속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세지면은 더 이상 잘 되지는 않아. 그래서 빛의 세기가 어느 정도 이상일 때 광합성은 더 이상 증가하진 않아.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빛의 세기가 세면 광합성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뭐 1단으로 틀었을 때, 2단으로 틀었을 때, 3단으로 틀었을 때 산소량이 많이 증가했는데 4단으로 틀었을 때는 3단 틀었을 때는 비슷한 거야. 이해하세요? 네, 그래서 빛이 셀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하는데 일정 세기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증가되지 않는다. 이산화탄소 농도도 마찬가지인데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광합성량이 증가를 해요.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온도는 좀 달라. 온도가 올라가면은 광합성량이 활발해지는데 너무 올라가잖아. 40도 이상 올라가잖아. 그러면은 식물이 죽는 거야, 식물이. 광합성량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40도 이상이 되면은 이제 이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식물이 죽는 겁니다.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고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거는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 농도, 뭐 물도 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온도 이런 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뭔 실험을 해. 근데 빛의 세기랑 광합성량을 알아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다르게 해야 할 조건은 빛의 세기는 다르게 해주고 나머지는 똑같게 해줘야 됩니다. 이산화탄소 농도나 온도는 같게 해주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광합성량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 싶으면 이산화탄소 농도를 다르게 해주고 나머지는 같게 해주고 온도를 알고 싶으면 온도를 다르게 해주고 나머지는 같게 해주고 이러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 변인 통제라는 걸 해야 되고요. 광합성을 하게 되면은 양분을 만들어줍니다. 포도당과 이런 양분, 유기물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빛에너지가 생물들이 쓸 수 있는 화학 에너지로 바꿔줘요. 빛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꿔줍니다. 그럼 생물들이 이 화학 에너지를 쓸 수가 있어지는 거고, 산소도 만들어줍니다. 산소도 필요하죠. 이제 생물들이 호흡할 때는. 자, 식물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은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 농도, 온도 등이 있고요.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광합성량이 증가를 하는데 일정 세기 이상이 되면 광합성량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고 온도는 높아질수록 증가를 하다가 이거는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광합성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겁니다. 이거는 광합성으로 생성된 포도당은 녹말로 전환되어서 잎에 저장되었다가 그때 이제 아이오딘이나 칼륨 이런 게 떨어뜨리면 녹말이랑 반응하면은 청람색으로 바뀌는 거야. 청람색. 청람색 쓰시고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해야겠네요. 네,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할게요. 수고했어요.